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저의 생활 기록부에 써주신 얘기가 욕심은 너무 많은데 욕심만큼 끈기가 없다.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Because I thinking about you. 그래서 저 스스로도 신기한 거예요. 나 왜 안 그만두지? 왜 안 지루하지? 왜 안 지쳤지? Because you are thinking about my love. 그렇게 끈기 없는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상담이라는 걸 만나서 8년 동안 한다는 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는 아니었을까? Nothing can bring us down, down, down. We got that super. 네, 우리는 흔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굳세어라 청춘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말들이 모두 개개인에게 같은 의미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저마다 고민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나 좀 제대로 상담해 줄 사람 없나? 나만의 고민 상담소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멘토님이 아주 상담을 잘해 주시는 분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오늘은 청춘 상담가이자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온 친구들과 먼저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춘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시작되는 내 맘이 설레, baby. 갑자기 생각나 보고파서 몰래 뛰어나 내 맘은 sunshine 그때는 blooming 그녀의 향기 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리 봐도 동안이시고 오빠 정도나 삼촌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안인데 삼촌이라니요? 오빠에서 조금 나가면 삼촌인데 네. 놀아본 언니들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네네네네. 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제? 오늘 강연 내용에 이 이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살짝 네. 비밀, 궁금증으로 남겨두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면 강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강연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좀 오늘 강연을 꾸려주실지요? 제가 상담가로 이제 활동한 지 8년 차가 되는데요. 아, 예. 10대, 20대, 30대 모두를 만날 때 진로가 고민이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때도 고민이 진로인데 30대 때도 진로인 경우가 참 많아지더라고요. 예. 특히 2020년대에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진로가 계속 바뀌는 분들이 참 많이 자책들을 하세요. 내가 아. 끈기가 없나? 내가 생각이 너무 짧나? 그래서 오늘은 꿈이 자꾸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고민 상담도 고민 상담이고 꿈이나 진로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생 멘토,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장재열 멘토의 진로 강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남보다 조금만 더 쟤를 이기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계속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남을 이기는 데만 질주해 왔는데 그 모든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 들어오면 탁 맥이 풀려버리듯 스스로가 소진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또는 화면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 나는 지금 명확한 내 꿈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꿈이 확실하게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없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친구는 꿈이 확실하게 있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진 거 아닐까요? 나는 꿈을 좀 더 빨리 찾고 싶은데 왜 빨리 못 찾을까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곤 하거든요. 오늘은 꿈을 빨리 찾는 것, 그리고 꿈을 정확하게 찾아 나가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삶에서 좀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 이야기부터 좀 흘러가면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 담임 선생님이 저의 생활 기록부에 써주신 얘기가 몇 년 동안 항상 똑같았는데 뭐였냐면 욕심은 너무 많은데 욕심만큼 끈기가 없다 였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얘기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요. 3교시, 4교시까지 자고 점심 먹으러 가서 그때 깹니다. 그리고 5교시 때 식곤증으로 자요.
약간 선생님들이 항상 저는 욕심은 많은데 진짜 끈기가 없어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욕심이 많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1년 동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키가 130cm였대요. 굉장히 왜소했고, 그리고 가난한 집안 환경과 그리고 좀 다소 여성스럽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항상 아이들에게 괴롭히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친구들이 괴롭히고 따돌리는 중에도 만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항상 그림 실력이 좋아서 괴롭힘이 좀 멈추곤 했거든요. 야, 나도 한 장 그려줘. 나도 한 장 그려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유일하게 제 주변으로 모여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 이거라면 내가 승부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저 애니과 갈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애니과는 안 돼, 임마! 그리고는 한 열흘 정도 부모님과 싸움이 났어요. 울면서 나 이게 아니면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는 나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미대까진 봐줄게. 미대를 가봐. 라고 하셨죠. 신나게 미술로 전공을 바꾸고 예체능 학생이 되어서 나는 이제 서울로 명문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3이 되었고 대입을 했고 모두 떨어졌어요. 1년 동안 그림 그린 것으로 서울에 있는 수많은 미대 입시 준비생들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재수를 하게 됐고 다 떨어졌어요. 삼수생이 됐죠. 삼수를 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그 왕따 가해자 친구들은 자신의 바램대로 명문대에 진학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서울대 미대에 너무 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보다 나은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삼수 때도 수능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원서를 접수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과가 어디지? 어디라도 가야겠어. 그때 발견한 게 도예학과였어요. 그때 원서를 넣는 제 심정은 이거였어요. 에이, 뭐 같은 미대니까 비슷하지 않겠어? 가면 다 비슷한 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학교를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전공이었습니다.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아, 이 상태로는 전혀 내가 내 전공을 살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지? 난 뭘 바라지? 다른 친구들보다 잘 되려고 이 전공 저 전공 막 다니면서 대학을 들어오는 거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대학도 왔으니까 내 꿈을 찾아볼까?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패션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시골에서 올라온 애 치고는 전혀 몰랐어. 서울에 간 줄 알았어. 너는 엄청 옷을 잘 입는구나.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그걸 좋아하나? 그리고 제 스스로도 옷을 사입거나 자기를 꾸미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정말 집착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10대 때 따돌림을 당하던 시골 출신의 아이라는 걸 굉장히 숨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됐었는데 저는 그게 제 꿈이라고 믿게 된 거죠.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대입처럼 2번, 3번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소위 스펙이라는 걸 쌓기 시작합니다. 패션쇼 알바를 해서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 옷 갈아입혀주는 거, 디자이너 선생님들 옆에서 보기도 하고 쇼핑몰 피팅 모델을 하기도 하고 대학생 잡지 모델을 하기도 하면서 패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번엔 시행착오 없이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는지 대학생 때 점검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패션계로 진출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패션을 좋아하고 그리고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4년 내내 열심히 준비를 한 덕인지 치열한 취업 준비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룹의 패션 계열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주변에서 모두 축하했죠. 야, 정말 11년 왕따 당하던 장재열이 이제 인생이 폈구나. 너 이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기업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마음껏 네 삶을 누리렴? 이라고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제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회사를 입사한 지 10개월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어요. 잠깐씩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빨간불이 켜져 있는 도로 한가운데 차도에 뛰어들어 있다거나 또는 정신을 차려보면 건물 옥상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너무 이상했어요. 나는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원이 됐는데 왜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지?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익숙해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남보다 조금만 더 쟤를 이기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남을 이기는 데만 질주해 왔는데 그 모든 레이스가 끝나자마자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 들어오면 탁 맥이 풀려버리듯 스스로가 소진 상태가 돼버렸던 거예요.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그런 저한테 저의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보시더라고요. 재열 씨 항상 남을 이기려고 남보다 더 잘 되려고만 살아와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닐까? 재열 씨 내가 숙제 하나를 내줄게. 자문자답 글쓰기라는 걸 해보면 어때? 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잣말 하는 거죠. 스스로 묻고 답하고.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야? 왜 그게 힘들어?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건데요. 당시에 저는 뭐라도 하고 싶은,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고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인터넷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자문자답 글쓰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제 글에 첨삭해 주시면서 제 치료를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블로그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방문자가 100, 500, 1000, 2300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방문자가 1이었거든요. 저와 담당 상담 선생님. 그리고 그러려고 만든 블로그잖아요. 근데 외부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메일함에 엄청 많은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꾸준히 블로그를 쓴 제 블로그가 어느 순간부터 검색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와 비슷하게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진로 고민, 갈등, 퇴사를 한 사람들, 수많은 10대, 20대들이 제 블로그에 유입되고 제 글을 보다 보니 문답? 상담을 해주는 블로그인가 봐. 나도 제보해야지 라고 착각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이 메일들 받은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이야 상담가지만 이때는 그냥 일반인 우울증 환자였단 말이죠.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아닌데? 나 치료 중인데? 이 사람들 뭘 보고 착각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리고는 답장을 보냈죠. 저 환자예요. 저 이런 거 하려고 만든 블로그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내면서 사람들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친구도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엄청 열심히 달렸던 친구네. 이 친구도 조금만 쉬면 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가 불안해서인가 봐. 나처럼 불안해서 남보다 더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나 같은 애들이 세상에 진짜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조금씩 펜팔을 나누기 시작했던 게 상담가로서의 첫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치료용 블로그였으니까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지 않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런 거 썼을까요? 안 쓰죠. 저는 우울증 환자니까 오히려 저를 숨기기에 바빴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주인 누구지? 신비주의인가 봐. 왜 자기소개를 안 하지? 이러면서 제 글을 막 보면서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술 전공했대. 이 사람 패션 회사 다니다 나왔다던데? 이 사람 대충 조합해보니까 한 30살쯤 된 것 같고 그럼 이런 사람인가 보다. 뭔가 꾸미기 좋아하고 걸걸하고 그러면서 화통한 그런 30대 여성이 하는 블로그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20대, 10대 여성분들이 특히 이메일에 혹시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제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했던 게 이 단체 이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생각해요. 내가 1년, 2년을 넘긴 적이 없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항상 나는 끈기 없다고 했던 아이인데 왜 상담이라는 이 길은 8년째 그만두질 않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나 또 비영리 단체 같은 제 또래의 청년들이 만든 단체는 3년을 넘기기 어려워요. 마의 3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3년 안에 95%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 시대에서 8년 동안 하면 항상 저는 어딘가에 가면 뭐랄까요? 원로 취급을 받아요. 청년 생태계에서는 8년 동안 활동해온 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신기한 거예요. 나 왜 안 그만두지? 왜 안 지루하지? 왜 안 지쳤지? 근데 그 기저에는 나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프레임이 있는 건 거죠. 난 끈기가 없는 사람인데 왜 안 그만두지? 그래서 이 근본적인 끈기 결핍 인간이라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에 다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근데 끈기라는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남이 저에게 끈기 없다라고 말했지만 전 한 번도 끈기라는 거에 다시 제 스스로 정의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저한테 이랬어요. 야, 너 만화하고 싶다가 그만둔다고 했지. 도자기도 네 발로 가놓고 때려쳤지. 네가 대기업 들어가놓고 네가 때려쳤잖아. 넌 계속 때려치는 애야. 그러니까 끈기가 없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끈기 없는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상담이라는 걸 만나서 8년 동안 한다는 건 앞에 계속 그만뒀던 게 때려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모험을 떠날 수 있었던 용기는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끈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또 다른 의미의 끈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그리고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그것에 너무 의기양양하거나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꿈은 계속 무형의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진화하고 바뀌어가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빠르고 느리다라는 증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청춘 상담가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궁금증이 오늘 많을 것 같고 네. 또 평소에 기왕에 또 나오신 김에 멘토로서 좀 고민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같이 해소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예. 먼저 스튜디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질문 있는 학생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유봉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민주입니다. 저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진로를 잘 정하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점점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싶지 않지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것들의 공통점을 어떻게 추려나갈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매년 하나씩 있는데 바뀌는 친구들이라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을 찾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소위 스파크형이라고 불리우는 성격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를 고르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면 요즘 N잡러라고 얘기하죠. 4잡, 5잡, 6잡. 저만 해도 벌써 4잡이죠. 상담하고 글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의 형태를 찾는 게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프리랜서 또는 뭐 정규직 직장인, 공기업, 공무원 이런 일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태라고 하죠. 그것들을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우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유로운 업무 환경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 또한 지금 말씀해 주신 학생과 같은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화면을 통해서도 만나고 있는 꿈나무들이 있는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 주실까요? 네, 태영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 기린고등학교 2학년 김태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상담이나 대화를 할 때 좋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제 친구들이 저랑 카페에서 오면 야, 나 2시간 뒤에 가야 돼. 이래놓고 4시간 뒤에 가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 만나면 내가 야, 우리 대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전 4시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진짜? 대박. 정말? 그래서 뭐래? 리액션만 했거든요. 잘해주시는구나. 리액션. 근데 친구는 야, 우리 정말 얘기가 잘 통하는 친구 같아. 이러면서 나 4시간이나 떠들었네. 이러고 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말하면 대화를 많이 했다고 착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마음속에 래퍼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마이크 잡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1번은 리액션을 잘하는 건데요. 2번은 뭐냐면 그 리액션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면 사실은 누구라도 신이 나서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대화를 할 때 썩 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억지로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을 때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만나되 10분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얘기에 깊게 들어가주면 누구나 나를 좋은 경청자라고 생각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Hey, I was doing just fine before I met you. I drink too much and that's an issue, but I'm okay. Hey, you tell your friends it was nice to meet them.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학생 중에 상담가님께 우리 멘토께 질문 있는 학생. 네, 진설 학생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인제 기린고등학교 2학년 김진선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제가 다가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가가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선 학생 같은 질문을 받으면 참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다가가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게 우울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요. 근데 실제로 우울을 겪은 사람들, 저도 그랬지만 우울을 겪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가와서 도와주는 게 우울을 더 심화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사람들과 사고의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도움을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가서 줄 수 있을까 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응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기 위한 어떠한 액션들이 그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돼서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 예. 그리고 2번째는 그들에게 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같이 딱 있어주는 거, 정말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청춘 상담가이자 좀 놀아본 언니들의 대표인 장재율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2년 전에 2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거든요. 56.1%, 12,000명, 트와이스 이틀치 콘서트 매진될 인원이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처짐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 12,000명이 동시에 느끼는 뒤처짐이라면 그 뒤처짐이 진짜 뒤처짐일까요? 꼴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개화기를 통해서 내가 꼽히는 시간까지 각자의 순서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셔도 충분히 우리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춘들의 심리 방역에 도움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여해준 화면으로 만난 학생들, 스튜디오에 참여해준 학생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의 꿈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